자는 동안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가 중증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입니다.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요즘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요즘 자다가 깨는 일이 잦은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60세 이후 수면 중 이상 신호를 방치한 분들에서 중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이상 신호들인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면 중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첫째, 새벽에 꼭 한 번씩은 깬다. 둘째, 밤에 숨이 막히거나 답답해 잠에서 깬다. 셋째, 새벽에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확 식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넷째,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깬 적이 있다. 다섯째,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상태가 병원에 가야 할 신호인지 아니면 생활관리로 충분한 단계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는 동안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야간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요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번 정도는 자연스러운 범주로 보지만 2번 이상 계속해서 잠이 끊기면 몸이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낮 시간의 집중력과 컨디션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야간요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야간요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척도로 봅니다.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수분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깬다는 건 지금 내 심장이 지쳐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혈관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히로시마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4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자다 깨는 행위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간요는 전립선의 변화나 신장 기능 저하 혹은 수면 중 호흡 문제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도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거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면 내 몸의 혈당과 심장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신호는 자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입니다. 방이 덥거나 이불이 두꺼운 것도 아닌데 자다 깨보니 등에 땀이 흥건하거나 몸이 축축해진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보통은 기력이 허해졌나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이런 식은땀은 체온 조절과 자율신경 반응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이 혈당 부족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은땀이 한두 번이 아니라 2주 넘게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우리 몸이 더 심각한 병과 싸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옷이 젖을 정도의 야간 발한이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몸 안의 염증이나 감염 반응,
심지어 결핵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그 열을 내보내기 위해 밤마다 처절하게 식은땀을 쏟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질 때도 식은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밤새 흘린 땀을 단순히 컨디션 문제나 노화 탓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땀과 함께 체중이 줄거나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내 몸이 지금 무언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난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잠결에 다리가 저리거나 갑자기 쥐가 나서 깨는 증상입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 반복된다면 몸 상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든 사이 갑자기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올라오면 바로 잠이 깨고 이후에도 한동안 다리의 통증이 뻐근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야간 경련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계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다가 쥐가 자주 나는 현상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의 전조증상 관련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이 다리 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어 자꾸 다리를 움직여야만 잠이 온다면 하지 불안증후군과도 연결되는 양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로 방치하면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과 대사균형이 흔들릴 때도 근육 반응이 예민해지면서 경련이 잦아질 수 있고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으로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서도 이런 증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부위에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의 혈액순환과 영양 상태, 그리고 신경계에 이상은 없는지 반드시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다. 네 번째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눕기만 하면 답답함이 심해져서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불편함 때문에 깨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앉아있거나 상체를 세우면 조금 나아지는데 베개를 높였을 때 증상이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은 심장 기능의 부담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 중 하나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게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혈액을 다 처리하지 못해 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베개를 높였을 때 숨쉬기가 편해지는 이유도 심장과 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즉, 내 심장이 지금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 쪽에 압박감이나 타는 듯한 불편을 만드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자꾸 뒤척이게 된다면 이를 단순히 체한 느낌이나 일시적인 불편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누웠을 때의 답답함이 잦아졌다면 수면 자세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진료 상담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 깬다. 다섯 번째는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는 증상입니다. 특별한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쿵쾅거리는 느낌이 또렷하게 느껴져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긴장 반응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용한 밤에 누워있을 때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 박동의 리듬이 잠시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는 심방세동의 경우 방치하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은 밤사이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 동반되기도 하고 불안이나 자율신경의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각성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나 복용 중인 일부 약물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 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졌을 때도 심장은 밤낮 없이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느껴지는 두근거림이 드물게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다면 단순히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생활 패턴과 복용 중인 약, 자극성 음료 섭취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밤에 갈증이 심하다. 여섯 번째는 밤에 자다가 갈증이 심해 물을 찾게 되거나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는 증상입니다.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밤마다 반복해서 갈증으로 깨고 입과 목이 유난히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나 대사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역시 혈당 상태입니다.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농도가 높아진 피를 희석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밤사이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갈증과 함께 소변의 수가 부쩍 늘었다면 내 몸이 고혈당 상태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의 변화 역시 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져 밤마다 물을 찾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부 이뇨제나 항히스타민제처럼 입마름을 유발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나 코골이가 심할 때도 입안 점막이 마르면서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이 마르는 문제를 넘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심혈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밤마다 찾아오는 갈증을 단순히 며칠 지나면 나아질 증상으로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분 섭취 패턴과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최근의 혈당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몸의 대사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자고 나도 유난히 피곤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증상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잔 것처럼 보여도 수면의 깊이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로감의 대표적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자주 끊기거나 얕아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없이 깨어나는 미세 각성을 반복하게 됩니다. 밤새 뇌가 쉬지 못했으니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것이 당연하죠. 이를 방치하면 뇌세포 손상은 물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밤사이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에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진 상태까지 겹치면 수면 중 회복 효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만성염증 혹은 노인성 우울증 역시 신체 활력을 떨어뜨려 자도 피곤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런 피로가 며칠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의 질과 호흡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심폐 건강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밤사이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밤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지만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에 꼭 한 번씩 이런 증상 때문에 깨는 날이 많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이상 신호는 크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작은 변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과 생활 패턴, 그리고 복용 중인 약과 최근의 건강 변화까지 함께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관심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런 방해 없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편안한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정보 한 스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